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볼 자료는 정부의 으리으리한 거시적 교통예산안이 우리 매일의 출퇴근 현실과 딱 부딪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겁니다. 서류에 적힌 화려한 숫자랑 실제 우리가 매일 도로에서 겪는 상황, 과연 얼마나 다를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돈으로 무려 수조 원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대중교통 예산이 당장 오늘 아침 여러분이 겪은 출퇴근길 위기와 맞닥뜨리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최근 입법원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생생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실체를 하나하나 해부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다룰 핵심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1부, 2026년 예산 개요. 2부, 도로 안전 및 인프라. 3부, 철도 안전 및 논란. 그리고 마지막 4부, 관광 및 시민 문제입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1부 2026년 예산 개요입니다. 중앙정부 예산안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 부처별 교통 예산인데요.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도로국에 531억 대만 달러, 교통부 일반 예산에 486억, 관광서에 90억 달러. 와, 정말 엄청난 금액이 배정됐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보면 아주 든든하고 낙관적이죠? 하지만 입법위원들은 이 막대한 예산이 진짜 우리 현실에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게 맞는지 아주 강하게 압박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2부, 도로 안전 및 인프라입니다. 이제 진짜 우리 눈앞의 현실과 자금 논란을 들여다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전력이나 통신업체가 공사 때문에 도로를 파낼 때가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업체가 직접 도로를 복구하거나 아니면 도로국에 복구 비용을 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의 자료를 보면요. 도로국이 시공업체한테 직접 도로를 고치라고 지시해놓고선 동시에 복구 비용까지 이중으로 징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진짜 황당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숫자 좀 보세요. 무려 40억 대만 달러입니다. 지난 5년간 이렇게 걷어들인 도로 굴착 비용이 이만큼이나 쌓였다는 건데요. 엄청난 금액이죠. 당연히 입법위원들은 이 막대한 돈이 대체 어디로 간 건지, 혹시 각 지역지사의 소위 말하는 소형 금고처럼 쓰인 건 아닌지 아직 엄격한 투명성과 책임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이런 이중 징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논의는 활발히 진행됐다고 하네요. 이번엔 정말 심각한 문제죠? 버스기사 부족 사태에 대해 어떤 현실적인 해결책들이 오가는지 볼까요? 일단 외국인 유학생을 운전기사로 채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또 타오이안시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아예 한 번에 더 많은 사람을 태우자 하면서 2천만 달러가 넘는 고가의 2층 버스를 도입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대당 400만에서 500만 달러씩 보조금을 주고 현재 4m로 제한되어 있는 차량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까지 아주 열띤 토론이 오갔습니다. 도로 인프라에서 또 하나 뜨거운 감자가 바로 5월 12일 개통을 앞둔 단장대교입니다. 개통 전 안전점검 회의에서 한 위원이 이렇게 날카롭게 꼬집었죠. 개통 전에 오토바이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쪽으로 훅 기울어진 거대한 댐퍼랑 강철 케이블들이 오토바이 전용 차선을 꽉 누르는 것처럼 보여서 물리적으로 너무 위험해 보인다는 현실적인 우려입니다. 탁상 행정이 아니라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 와닿는 대목이죠. 자, 3부. 철도 안전 및 논란입니다. 보안 취약점과 입찰 분쟁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대만 철도공사 타이베이역 상업공간 입찰을 둘러싸고 벌어진 꽤 심각한 논란입니다. 기존 운영사인 브리지와 새로운 입찰자인 신광 미츠코시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심사 결과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터져 나온 겁니다. 이 문제로 지금 행정, 법적 다툼이 아주 격렬하게 예고된 상태죠. 단순히 어떤 기업이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주요 관문인 역사의 운영 투명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게 진짜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 측은 즉각적으로 내부 유출 조사에 착수했고 2주 안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책 결정자들이 절대 놓쳐선 안 될 최우선 과제가 있죠. 바로 이 기업 간의 지독한 인수인계 과정 속에서 무고하게 역을 이용하는 우리 소비자들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고속철도 해킹 의심 사건인데요. 이거 흐름을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4월 초에 타이중에서 열차를 당장 멈추라는 경고 신호가 발생했는데 추적해보니까 이 신호를 보낸 무선 발신지가 세상에 가오슝이었습니다. 누군가 아예 다른 도시에서 원격으로 고속철도의 경보 시스템을 조작했다는 건데 이거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야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건 바로 이 19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고속철도의 이 무선 시스템이 2007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로 무려 19년 동안 단 한 번도 전면적인 업데이트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스마트폰도 안 쓰던 시절에 무선 시스템을 아직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뭐 7단계 보안 검증 절차가 있다고는 해명하지만 솔직히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현대 외부 해킹 기술 앞에서는 당연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첨단 보안 문제도 심각하지만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철도 공사의 아주 기본적인 안전 개선조차 늦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운수안전조사위원회가 권고한 18개의 개선안 중에서 무려 7개 항목이 3년 이상 기한을 훌쩍 넘긴 채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고 원인을 분석할 때 가장 핵심적인 열차 운행 기록 장치의 데이터 보존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안전 시스템 전반에 얼마나 큰 구멍이 뚫려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4부입니다. 관광 및 시민 문제, 여행 안전과 디지털 인프라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실까요? 최근 1년 사이 유원지 셔틀버스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작년 3월 9일 난토에서 차량이 뒤집혀서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고요. 4월에 이란에서는 브레이크 고장으로 1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이게 일반 도로가 아니라 유원지 내에서만 운행되는 사설 셔틀버스들이다 보니까 정식 번호판을 달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로국이나 관광서의 그 깐깐한 규제망을 이리저리 교묘하게 벗어난 채로 운행되어 왔던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런 비극적인 사고들을 계기로 연말까지 차량 안전검사랑 운영 지침을 대폭 뜯어고치는 긴급 검토 메커니즘이 가동됐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매일 쓰는 지도 앱에 관한 꽤 흥미로운 시민 인프라 이슈입니다. 최근 중국산 내비게이션 앱인 가우더 지도가 국가 안보 문제 때문에 공무원이나 군에서는 사용이 금지되는 조치가 있었죠. 그럼 대안이 있어야 할 텐데 말이죠. 그래서 현재 국가외 주도로 이보다 훨씬 우수하고 안전한 국산 지도 앱이 한창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기대해 볼 만하죠? 그렇다면 이 새로 나오는 국산 앱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그 핵심은 바로 TDX, 교통 데이터 교환 시스템에 있습니다. 교통부가 구축한 이 거대한 중앙 집중형 플랫폼은요, 이미 방대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쫙 깔아두고 무려 600개가 넘는 앱에 전국 교통 데이터를 쏴주고 있습니다. 곧 나올 새 지도 앱 역시 이 빵빵한 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 같은 통근자들에게 정말 정밀하고 안전한 맞춤형 길 안내를 제공해줄 예정입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좀 갈무리 해볼까요? 지금까지 쭉 보신 것처럼 각 교통 부문에 걸쳐서 그야말로 수십, 수백억의 막대한 예산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궁극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우리는 저 높은 곳의 정책이 약속한 대로 정말 더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교통의 미래를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 서류상에 적힌 화려한 예산이 여러분의 일상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진짜 인프라로 바뀔 때까지 이 흥미로운 변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